꼬리 끝에 찍힌 검은 점 하나.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구를 점성어라고 부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운명처럼 새겨진 표식이죠. 하지만 세상은 오랫동안 이 녀석을 진짜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민어라고 속이고 돔이라고 속이고 마치 너후나 조영필처럼 그 이름을 빌려 무대에 세워진 모창 가수처럼 말이죠. 그저 자기 맛으로 말하고 싶었을 뿐일 텐데 사람들의 욕심으로 다르게 불려졌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없는, 정말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주인공입니다. 이제 셰프의 손에 놓여진 점성어. 비늘을 벗겨낼 때면 마치 작은 축제 폭죽이 터지듯 묵직한 비늘이 사방으로 날아갑니다. 싱크대, 벽, 바닥 전부 비늘천지. 그래서 비늘 제거 작업을 생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새우와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 은은하게 붉은 빛을 띠는 점성어는 1970년대엔 너무 많이 잡아서 멸종될 뻔했다가 1980년대에 인공양식이 성공하면서 화려하게 컴백한 드라마틱한 녀석입니다. 미국 남동부 대서양 연안이 고향인 이 녀석은 서양에서는 꽤나 귀하게 대접받았었죠. 미식 칼럼니스트에게는 입안에서 노래한다는 찬사도 들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지만 일본 스시계에서는 이거 생소하다 데스, 스시 재료 아니다 데스 이러면서 외면했고, 한국에서는 가짜 민어 가짜 도미로 사기꾼 취급을 받은 억울한 네타입니다. 바다의 왕처럼 웅장하게 자라나지만 마음 많은 여린 로맨티스트입니다. 산란기만 되면 수컷이 불에를 떨어서 둥둥 북소리를 내며 사랑을 찾거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녀석을 레드드럼이라고 부릅니다. 거대한 몸집답게 탄탄하고 쫄깃한 식감을 보여주는 점성어. 처음 입에 넣을 때 그 느낌은 단단하지만 생각보다 입에서 순하게 풀려나갑니다. 입안에서는 묵직하게 씹혀나가면서도 은은한 단맛을 보여주거든요. 작은 새우와 오징어, 바다의 먹잇감들이 남겨놓은 기억이 은은하게 스며나옵니다. 꾸밈없이 자연스럽고 깔끔하면서도 깊이 있는 맛. 그 속에는 바다의 모든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씹을수록 고요해지는 그 맛을 누군가는 정직하다라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바다가 건네는 선물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리가 점성어를 먹는 건 단순히 맛을 즐기는 일만은 아닙니다. 싸구려 사기생선이라며 제대로 불리지 못했던 이름이 마침내 자기 목소리를 되찾는 순간을 함께 해주는 일이기 때문이죠. 한 점을 씹는 건 점성어의 억울했던 시간을 다독이고 너는 이제 너로 기억된다, 그렇게 말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입안에서는 사라지지만 마음속에는 천천히 스며들고 마지막에 남는 건 꼬리 끝에 점 하나의 기억. 그 작은 점이 이 생선이 누구였는지를 끝내 잊지 않게 만듭니다. 점성어의 한 점은 그렇게 맛을 넘어 이야기가 되고 먹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마음에 품게 되는 거죠. 값도 저렴하면서 맛도 좋은 가성비 네타 점성어. 아니 진짜 너의 이름 홍민어. 이제는 당당하게 주연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스시 한 입 맛있게 드십시오.